빅스톨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세계 각국이 보유한 문화유산 등 관광자원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문제를 불러오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다 보니 보존이 어렵고 오염되기 쉽기 때문이겠죠. 중앙일보는 문화로 유명해 연간 2천만 명의 관객이 찾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문화가 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전역에서 봉쇄된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베네치아 운하를 흐르는 물이 맑아지면서 작은 물고기들이 떼지어 헤엄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현지 주민들은 맑아진 운하 사진을 촬영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강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녹색에 가까운 강물이 투명하게 변한 모습이죠. 물고기까지 있다. 이렇게 맑은 베네치아 운하는 60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현지 언론은 6일간 봉쇄한 결과 운하가 맑아졌다면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실버 라이닝, 즉 불행 속의 한 가닥 희망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베네치아시에 따르면 물이 맑아 보이는 현상은 수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라기보다 운하의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바닥의 침전물이 바닥으로부터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세계 각지의 유명 관광지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추세인데요. 인도는 19일부터 세계적인 문화유산 타지마할 입장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31일까지 타지마할을 포함한 모든 유적지와 박물관의 문을 닫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미국 뉴욕 맨해튼 남쪽의 리버티 아일랜드에 위치한 자유의 여신상도 16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익명성이 담보된 온라인 댓글 뒤에 숨어 악담과 악플을 쏟아내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적지 않았죠.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댓글 사용자 이력을 전면 공개하는 파격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네이버에 따르면 19일부터 네이버 뉴스 댓글 작성자가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댓글의 목록이 공개로 전환되는 건데요. 이전까지는 본인이 써온 댓글을 남에게 공개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지만 이날부터는 본인 뜻과 상관없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작성자 스스로 삭제한 댓글은 보이지 않지만 현재 게시 중인 모든 댓글과 댓글 수, 받은 공감 수가 집계됩니다. 최근 30일 동안 받은 공감 비율, 본인이 최근 삭제한 댓글 비율도 표출됩니다. 네이버는 또 이날부터 신규 가입 7일 후부터 뉴스에 댓글을 달 수 있게 할 방침인데요. 네이버는 회원 가입 후 짧은 기간 댓글 활동을 한 뒤에 아이디를 해지하거나 휴면 아이디로 전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실명 확인한 아이디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실명 확인이 안 되는 계정으로 네이버에 가입하면 뉴스에 댓글을 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이버는 또 회원 정보에 이용자가 등록한 별명과 프로필 사진을 댓글 모음 페이지에도 뜨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특정 사용자의 댓글을 차단하는 기능과 인공지능 기술로 악성 댓글을 걸러내는 기능도 곧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4.15 총선 기간 급상승 검색어 일시 중단과 연애 댓글 잠정 폐지 등 대책을 지난달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댓글 관리 강화 정책도 내놨습니다. 타다가 결국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죠. 관련해 말도 탈도 많고 상업자는 절망적인 멘트를 쏟아냈는데 정작 일명 타다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통과되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타다를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네요. 동아일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홍보 배너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내용은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라는 문구라고 합니다. 이 문구는 홈페이지 상단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객자동차운수법, 즉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6일부터 걸려 있는데 여객법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배너가 17일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여객법 개정안 통과 후 모빌리티 업계와 첫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배너가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스타트업 업계가 타다를 2번 죽이는 조롱 광고라며 반발하고 있네요. 정작 타다는 다음 달 11일부터 베이직 서비스를 접게된 마당에 타다가 더 많아진다며 업체명을 내세워 정책 홍보에 나선 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게 스타트업계의 불만입니다. 타다의 모기업인 소카 이재용 대표는 직을 내려놨고 소카에서 타다를 독립시켜 투자를 유치하려던 계획도 전면 철회됐죠. 약 10,000명에 이르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당장 실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1,500대에 달하던 운행 렌터카는 17일 현재 1,200대까지 줄었고 1일 평균 운행 건수도 약 30% 감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썼습니다. 하루아침에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 명의 국민들과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손해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 망정 조롱을 한다며 탄식을 했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도 입장문을 내고 스타트업 업계 전체를 좌절케 하는 광고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와 이 대표가 반발했다고 광고를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 대란 중 쇼핑몰의 마스크를 싹쓸이하는 범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 범인이 잡혔는데 서울대 대학원의 컴퓨터를 빌려준 사람까지 같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충남 당진에서 마스크 구입용 매크로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해온 이모 씨를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 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불안감을 느끼고 부모의 집이 있는 당진으로 도주했었죠. 이 씨가 매크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노트북 등 장비도 압수했습니다. 매크로는 한마디로 모든 작업을 빠른 속도로 자동 반복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데요. 예를 들어 마스크 판매가 뜨면 선정부터 결제까지 여러 인터넷 주소로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매크로로 의심되는 IP 주소 108개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었는데요. 17일까지 모두 18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만든 한 해외 사이트의 비밀 대화방에서 구매자들과 접촉해 약 20만원 정도를 받고 매크로를 팔았는데요. 지난달 초부터 이 씨는 마스크 전용 매크로를 며칠 안에 만들 수 있다. 현재 시연해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씨 자신도 직접 만든 매크로를 이용해 쿠팡에서 마스크 수천 장을 사들여 폭리를 취했습니다. 경찰이 이 씨와 관련해 입건한 대상 가운데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원은 서울대 소속이 아닌 지인이 마스크를 싹쓸이 하려는 줄 알면서도 연구실의 고성능 컴퓨터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지인은 연구실 컴퓨터로 여러 차례 매크로를 돌려 마스크 수천 장을 구입했다고 하네요.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 대박을 냈던 배우들이 이번엔 콘텐츠 제작사에 투자해 큰 이익을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경제는 배우 이병헌이 카카오엠 유상증자에 참여해 9개월 만에 약 24억 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액 대비 약 50%에 해당하는 수익률인데요. 이병헌과 비슷한 시기에 카카오엠에 투자한 송승헌, 이민호, 한효주 등 연기자들과 윤종빈 영화감독도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평가 차익을 얻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홍콩계 사모펀드 즉 PEF, 앵커 프라이빗 에쿼티 즉 PE는 최근 연예기획사 및 콘텐츠 제작사인 카카오엠에 2,09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앵커 PE는 이번 투자를 하면서 카카오엠 기업 가치를 1조 6천억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주당 18만 2,771원의 신주를 인수했다고 하죠. 이 거래로 지난해 카카오엠 유상증자에 참여한 소속 연기자 및 감독, 임직원들은 상당한 평가 차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카카오엠은 지난해 6월 이병헌 투자액 50억 원, 송승헌 15억 원, 한효주 10억 원, 김고은 5억 원 등 소속 연기자를 대상으로 277억 원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에는 윤종빈 80억 원, 이민호 20억 원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688억 원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지난해 두 번의 유상증자에서 주당 발행 가격은 모두 12만 2,695원이었는데요. 이번 앵커피의 신주 투자 가격은 이보다 48.9% 높은 수준입니다. 유상증자 참가자들은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원금 대비 50% 가까운 평가 차익을 거두게 됐는데요. 업계에선 이들의 평가 차익이 시간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PEF들은 통상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투자하는데요. 카카오엠이 기업 공개를 추진하면 기업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